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나 가게는 내 것이 아니어서 주인이 될 수 없지만 적어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주인이 될 수 있고요. 주인의 마음으로 일을 하면 훨씬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튼 트로트 송민경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가 다산 초당에서 연못을 파고 누각을 만들고 채소밭을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건 그냥 좋았기 때문이라고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에는 네 일, 내 일에 구분이 없죠. 모두가 나의 일이 되고 정성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일이 아니라거나 보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면요, 건성건성하게 되고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다산은 그의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던 정성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우길 바랐는데요. 사실 정성스럽게 하는 쪽이 100배는 남는 장사입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말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아세요? 옛날에 땅을 갖지 못한 가난한 농민들은 논밭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농부들은 논두렁, 밭두렁도 그냥 놀릴 수가 없어서 콩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논밭의 주인은 논두렁, 밭두렁에 심은 콩까지 셈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콩을 수확하면 온전히 농부의 몫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부의 마음은 늘 콩밭에 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라는 말이 생겼다고 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마음이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주인의식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면 뭘 해도 열심히 즐겁게 하게 될 거고요. 열심히 즐겁게 하면 많이 배우게 되고 좋은 성과물을 낼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아무튼 트로트도 매일 저녁 9시만 되면 마음이 저절로 달려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송디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오셨을까요? 오늘 출석 체크 해보도록 할게요. 연님님께서 아무튼 오늘 저녁 오랜만에 등갈비 김치찜에서 만나게 먹고 아트 함께 합니다. 행복 주는 아트송디님 사랑합니다 해주셨고요. 2627님께서 요즘 날씨에 따라 난방, 물, 차량 시동, 안전에 노심초사하는 나날입니다. 그래도 감사하면서 평소보다 조금 일찍 서둘러서 한 템포 빠른 하루 아트와 함께합니다 해주셨고요. 9947 안양민 사랑님께서 송디님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첫날부터 듣고는 있었는데 문자는 처음이네요. 송디님이 구면이라서 더 반가운 듯합니다. 작년에 콘서트장에서 한번 봤어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정말요? 언제 뵀을까요? 이렇게 문자 주셔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이렇게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송디와 함께 사랑 을 나누고 정도 나누고 하는 우리 찐이님이 될 테니까요. 6887 마리오 델 모나코님께서 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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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밝게 인사해 주셨고요. 9192님께서 민경님 오늘은 1982년 자동차 회사에서 인연을 맺은 창북회 모임이 판교에서 있었습니다. 애석하게도 반이 넘는 분들이 고관절, 허리디스크, 독감 등으로 참석을 못했어요. 부처님 가피로 동료들의 빠른 쾌유와 건강 기원합니다 해주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요즘에 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좀 아프고요. 이상하게 조금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정맥도 좀 생긴 것 같은데 이제 진짜 건강을 신경 쓸 나이가 된 것 같아요. 항상 모든 병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심하게 진행돼 있을 때 병원을 찾아가기보다는 이렇게 빨리 어떤 뭔가 이상하다 싶을 때 예방하고 그렇게 건강 관리를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건강검진 꼭 게을리하지 마시고 받으시고요.
해주시고요. 8363 멋진 윤세호님께서 송디님 안녕하세요. 창원에서 출첵합니다. 오늘은 2월의 첫 금요일 밤이에요. 2월에는 다음 주에 있을 설 명절에 뭐 하시나요? 해주셨는데 저희는 아직 좀 생각 중이기는 한데요. 일단 제가 큰 집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일단 친척분들께서 저희 집으로 오시고 이번에는 시골에 내려갈까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요. 부모님께서 살짝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그냥 집에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직 정확하게 확정난 건 없습니다. 2388님께서 안녕하세요. 송디 유준입니다. 오늘 아트 들으려고 빠르게 산책 갔다 돌아왔어요. 오늘도 차차차 해주셨고요. 허클베리피님께서 오늘 불금에도 아무튼 트로트 본방사수 시작합니다. 송디님 찐님들 우리들도 많이 힘들 때면 한 박자 쉬어가시게요. 오늘도 1시간 즐겁게 아트 라디오 듣겠습니다. 맞아요. 인생 뭐 있나요? 맨날 그렇게 24시간 내내 열심히 살다 보면 남는 건 병밖에 없더라고요. 쉬어가야 또 충전해가지고 더 잘 일도 능률이 오른다고 하니까요. 쉬는 시간 꼭 가지시고요. 그 쉬는 시간 아트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샘물님께서 송디 안녕하세요. 이가 아파서 진짜 만사가 귀찮더라고요. 오늘은 좀 괜찮아져서 아트 들으러 왔어요 해주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요. 항상 아프면 그게 진짜 만사가 귀찮아지고 다 짜증도 나고 건강이 최고예요. 누누이 말해도 이건 부족하지 않는 것 같아요. 5225 대구 도지님께서 올 겨울 처음으로 강원도 스키장 가고 있는 차 안에서 불교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고요. 처자법정 온양온천님께서 오늘도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출석합니다 하고 도장 꽝 찍어주셨어요. 정화님께서도요. 아무튼 트로트 화이팅 하고 외쳐주셨네요. 평일 저녁 9시 아무튼 달려오세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가 편안하고 유쾌한 시간 장담합니다. 이번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안부 인사도 전해주시고요. 송디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 주세요. 문자 번호 아시죠? 샵 2842 우물정 2842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불교방송 앱은 무료니까요. 앱으로도 많이 찾아봐 주세요. 9404 법진님께서 송디님 매일 잘 듣고 있는데 인사는 자주 못하네요. 오늘은 일찍 퇴근해서 이제 저녁 먹으면서 질감하고 있습니다 해주셨고요. 괜찮아요. 여유 있을 때 들어오시면 되죠. 2566님께서 아이고 송디님 지금까지 저녁을 안 드셨다니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요? 아트 끝나고 꼭 맛있는 음식을 드시길요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5961님께서 기분이 처질 때 걷는 것 강추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요새 운동 못한 지 꽤 됐는데 저도 한번 슬슬 걸어봐야겠어요. 5225님께서 도반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금날 기분이 여여해서 곡주에 취하고자 합니다. 항상 적당히 아시죠? 3667 아지랑이 꽃님께서 어머 늦었네요 송디 이모 집에 갔다가 왔어요. 남은 시간 함께 할게요 해주셨고요. 갱상도 머신마님께서 송디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첵이요. 오늘은 지각을 했네요 해주셨어요. 괜찮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무유지님께서 아고고 운전하다가 세운 사이에 문자 보느라 이제 인사해요. 운전은 항상 안전운전 하셔야 돼요. 운전하실 때는 핸드폰은 금지 아시죠? 매주 금요일에는요 경아와 차차차 신나는 노래와 함께 불금을 즐기는 날인데요. 경아와 차차차 외동으로 자란 분들이라면 오빠나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오빠와 누나에 대한 노래가 참 많습니다. 물론 노래 속의 오빠와 누나는 가족이 아닌 연인인 경우가 좀 대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오늘은 오빠와 누나에 대한 노래들을 만나보려고 해요. 농담처럼 이런 말들을 하죠. 나이에 상관없이 잘생기면 다 오빠, 멋지고 이쁘면 다 누나라고요.
특히 많은 남자 가수들이 오빠 부대를 이끌고 다니는데요. 아, 너무 부러워요. 저도 부대 없나요? 저는 우리 찌님들이 부대죠. 오빠 부대의 원조, 반세기 넘게 수많은 팬들에게 오빠라고 불렸던 분, 바로 남진 씨죠. 사실 그때는 오빠 부대라는 말도 없었다고 해요. 조용필, 나훈아 씨에게도 없었던 오빠 부대를 남진 씨가 제일 먼저 갖게 됐는데요. 어느새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서 소녀 팬은 할머니 팬이 됐습니다. 남진 씨는 그런 팬들을 위해서 지금도 술, 담배를 안 하고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한다고요. 나이든 티를 내지 않고 꾸준히 좋은 노래를 발표하는 게 가수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어쩌면 이런 마음가짐 덕분에 그 긴 세월 사랑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오빠 하면 박현빈 씨도 빼놓을 수가 없죠. 오빠만 믿으라고 그렇게 노래하시잖아요. 박현빈 씨는 성악을 전공한 후에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는데요. 당시 잘 나가던 배우가 현빈 씨여서 트로트계의 현빈이 되라 라는 뜻에서 박현빈이라는 예명을 지어줬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도 그렇게 됐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오빠들이 오빠 한번 믿어보라고 목청을 높일 정도로 인기를 끌었잖아요. 경아와 차차차! 오늘은 오빠와 누나에 대한 노래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빠에 대한 노래 들었으니까요. 이번에는 누나에 대한 노래 2곡 준비했습니다. 장민호의 사랑의 누나, 영탁의 누나가 딱이야. 장민호 씨는요, 1997년 아이돌 보이그룹 유비스로 데뷔했는데요.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4년 발라드 그룹 바람으로 재데뷔했지만 그 역시 실패로 끝났고요. 2011년에 트로트 가수로 전향했지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미스터트롯에 출연하면서 스타덤에 올랐고요. 20여 년에 가까운 무명 생활을 청산하게 됩니다. 사랑의 누나는 2011년 발매된 장민호의 트로트 데뷔곡인데요.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를 샘플링한 전주를 시작으로 흥겹고 경쾌한 리듬이 이어지고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는 아주 신나는 노래입니다. 남자친구가 뭔가 실수를 해도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고백하면 다 받아주고 용서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영탁은요, 2007년에 첫 앨범을 내면서 정식으로 데뷔했는데요. 데뷔 이전부터 아마추어 음악 사이트에서 대단한 가창력으로 이름이 날려지고 있었고요. 지방 아이들 소울이라는 4인조 팀을 결성해서 S본부의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출연해서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영탁은 가수 활동 외에 가이드 보컬, 개인 보컬 강사, 영화 OST 등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다가 2016년에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고요. 미스터트롯에 마찬가지로 출연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3옥타브를 넘나드는 고음과 정확한 음정, 그리고 압도적인 리듬감을 자랑하면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저도 굉장히 콘서트에서 영탁 씨가 참으로 인상에 남더라고요. 경아와 차차차! 이번에는 현숙 씨와 금채한 씨의 노래를 준비했어요. 현숙 씨는 어릴 때부터 가수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학창시절에 동네 노래자랑에 나가면 늘 우승을 해서 상품을 받아오곤 했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수가 되기 위해서 서울로 왔고요. 1976년 정답게 둘이서라는 첫 앨범을 발표하면서 데뷔했습니다. 아주 뛰어난 외모와 독특한 창법으로 대중의 시선을 끌었고요. 이후에 정말로 포장마차 등의 히트곡을 연이어서 발표했습니다. 현숙 씨가 부른 포장마차 덕분에 그 당시에 포장마차의 매출률이 오를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되시죠? 그리고 2002년 정통 트로트 오빠는 잘 있단다를 히트시키면서 중년층들의 큰 사랑을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현숙 씨는 유독 중년층과 노년층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엄마에 대한 지극한 효심 덕분 때문일 텐데요. 고향인 김제에 현숙 효열비도 세워졌다고 해요. 금채안 씨는요, 2015년에 데뷔했는데요. 경기민요 경창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탄탄한 가창력과 빼어난 미모로 데뷔 때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빠가 좋아하는 금채안 씨가 직접 작사한 밝고 상큼한 곡입니다. 경아와 차차차. 오늘은 오빠와 누나에 대한 노래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장윤정 씨와 서른도 씨의 노래 만나볼게요. 장윤정 씨는요, 대단하죠. 2000년대 트로트를 부흥시킨 주역이죠. 1999년 강변가요제에서 내 안에 넌으로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이상하게도 가수 데뷔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쉽게 대박난 가수가 없어요. 그러고 보면요. 기획사에 들어간 후에는 음반을 발매할 돈이 없어서 단역 배우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데뷔 앨범 어머나를 발표했는데요. 그야말로 아주 태풍처럼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아이돌들을 다 제치고요. 1993년 김수희 씨의 애모 이후에 11년 만에 트로트가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작은 소속사에서 데뷔한 만큼 별다른 홍보도 없었는데요. 노래가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고 라디오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서 저절로 홍보가 됐다고 합니다. 옆집 누나는요, 장윤정 씨가 2017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하소연 다 들어주고 라면까지 끓여주는 옆집 누나가 있으면 자주 찾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서른도 씨의 누이는 1995년도에 발표한 곡이에요. 30년 전에 나온 노래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편안한 느낌을 주는 멜로디에 묘한 중독성이 있어서 한 번 들으면 계속 생각나는데요. 오빠들은 나만 믿으라고 큰 소리치는 반면 누이들은 챙겨주고 감싸주는 사람으로 묘사되는데요. 오빠들과 비교하면서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경아와 차차차. 오늘은 오빠와 누나에 대한 노래들을 만나봤습니다. 끝곡은요, 차오름 씨의 노래 준비했어요. 차오름 씨는 데뷔 전에는 티칭 프로로 활동을 했는데요. 골프계에서 꽤 인정받는 전문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8년 골프 연습장 그물을 손보려고 철탑에 올라갔다가 10m 높이에서 떨어졌고요. 골반과 어깨를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요. 충북 보은에서 레슨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청주로 이동하던 중에 벼락을 맞고 미끄러졌고요. 낭떠러지로 추락하면서 몸에 10개가 넘는 철심을 박아야 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게 뭐선 일이고. 이후 재활을 위해 애쓰던 중에 가수의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소리꾼이었던 아버지가 반대해서 어릴 때 포기했던 꿈이었는데요. 그 꿈을 다시 펼치기 위해서 2018년 노란 신호등으로 데뷔했고요. 오빠는 골프스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송디는 물러갈게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9시에 먼저 와서 우리 찐님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스윗송 스윗나잇.